고부에서 해산, 폐정개혁을 기다리던 농민들은 오히려 안핵사 이용태가 만행을 저지르자 마침내 지역민란을 벗어난 본격적 연합봉기를 일으킨다. 그것은 당시 밀려드는 외세 침탈과 극에 달한 왕조 말기의 내정문란에 이중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내세운 개혁의 기치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세자라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다. 백산의 집결, 비로소 군대의 지휘 체계와 규율을 갖춘 농민연합군은 황토제 전투와 장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말하라, 소리쳐라, 백성들이여. 호남 제일성 전주가 목전에 있노니 수상을 해라고 했거늘 이렇게 군방으로 면 어쩌자는 거야. 아유 어서 서둘지 못할까. 빨리들 나와 구정들을 해 구정들을. 전주성이 정령 함락되었단 말인가? 망극하여이다. 전주가 어떤 땅이냐? 왕조가 일어난 터아니더냐? 태조 임금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성지가 이렇듯 욕을 당했으니 내 이제 무슨 낯으로 열성조를 벤단 말인가? 망극하여이다. 초토사 홍계훈이 완산에 포진하여 전주성을 압박하고 있다 하나 일찍 적도들을 섬멸치 못하여 성지를 욕되게 한 죄 어찌 면할 수 있사오리까? 전임 전라감사 또한 적도들을 막지 못하고 지 한 몸 살고자 성을 버린 채 달아났사온즉 김문현을 잡아 죄를 주옵소서. 성지를 잃은 죄 물어마땅하오나 지금 더욱 화급한 것은 적도들에 대처하는 문제이옵니다. 전하, 청에 원병을 청하옵소서. 종묘사직이 위태로우니 어찌 더 이상 청병을 밀을 수 있겠사옵니까? 통촉하옵소서. 하면은 때를 늦출 수가 없도다. 청병에 관한 일을 속히 교섭토록 하라. 조선 조정이 청해 보낸 원병 요청의 국서. 그 글은 태인 고부 등지의 백성들이 습성이 사나와 다스리기 어렵다 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청에 근심을 끼치게 되었다 했으니 마침내 제나라 백성을 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청은 즉각 파병을 결정,
6월 10일 제독 섭지초 휘하 2,500여 명이 조선 땅 아산에 상륙했다. 사도, 전 모요입니다. 초토사로부터냐? 아닙니다. 한양에서 급전이 옵니다. 급전? 이럴 수가. 조정이 발칵 뒤집혔구나. 예? 청군의 파병 소식을 듣고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출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한다. 난당을 섬멸하고자 했다가 더 큰 환란을 불어들인 거구나. 청과 일본이 대군이 이 땅에서 맞부닥치기라도 하면 어찌하옵니까? 씨를 말이자 조선의 강토는 허육이 되고 말기다. 이럴 때가 아니다. 한시바삐 초토색에 연락을 해야겠다. 그 무렵 홍계훈은 전주성 밖 완산에 번영을 설치하고 성 안에 농민군과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전황은 농민군에게 불리했다. 특히 6월 6일의 대접전에서 농민군은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주성으로 퇴각해야만 했다. 농민군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전주성이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한달음에 한양까지 지쳐가는 줄 알았는데 모내일철도 되었고 안골 우리 고래실론 그 차진 흙이나 밟아 쓸 수가 없구만. 성님, 우리 옆편네 논이나 가나 엎어놨는지 모르겠소.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 마.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니. 좋은 시상 만나서 다들 잘 살게 된다기로 그랬잖아요. 좋은 세상, 우리 손으로 한번 읽어보자 했거늘. 그 세상 위에 저들의 귀한 목숨을 이미 적지 않게 바쳤구나. 날은 점점 어둡고 길은 더욱 험하구나. 장차 이 나라는 어찌 될 것이며 이 군사들 또한 어찌할 것인가. 어쨌거나 큰일은 큰일이외다. 초토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가 저들을 격파해야 한양으로 계속 진군할 것 아니겠소. 헌데 홍계은이도 이제는 만만하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오. 자꾸 희생만 커집니다 그려. 세상의 모든 길이 외길은 아닐게요. 전투가 불리하면 다른 길로라도 돌아가야지요. 우리의 요구 조건을 저들에게 전합시다. 요구 조건이라 하시면 옛 감사가 무수한 양민을 죽인 것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죄를 물으려 하는가? 국태공을 받드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불괴라 하는가? 거병한 죄를 문죄한다고 무고한 양민을 죽임이 옳은가? 카카, 이 무리들이 이렇듯 오만방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회정이라 하여 27조목이나 혁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미 보았다. 이것을 수락하십니까?
현금의 사정으로는 시간을 끌며 적도들의 머리를 베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난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게 신인 감사의 당부이시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소이다. 답변사라는 게 그저 우리들을 귀하라는 소리뿐 아니오. 우리의 패정 혁파 요구가 많다고는 했으나 그래도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정의 약조도 못 믿는데 일개 초토서의 약조를 어찌 믿는단 말이오. 패정을 혁파할 양이면 혁파의 영을 내려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세가 불리하오. 해산하면 우리의 군사를 다치지 않겠다고 보장했으니 전력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얻는 바지요.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키는 데만 주력한다면 답답한 것은 저드릴게요. 좀 더 버텨봅시다. 이제 듣자 하니 창과 외가 다 같이 군대를 움직였다 하오. 그 점도 생각을 아니할 순 없겠지요. 조선 땅에 변란이 났다는 구실, 그러한 구실을 더 이상 저들에게 주어서는 아니 될 듯하오. 인천항에 상륙한 일본군 선발대는 6월 10일 한양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휴가 중이던 주한일본공사 오도리가 급히 돌아오면서 직접 440여 명의 선발병력을 이끌고 들어온 것이다. 총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석지초 제독이 본대 1,500여 명을 거느리고 아산에 상륙해서 선발대와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에는 대일본 제국의 혼성여단이 인천에 입항한다. 총군보다 우리가 먼저 한양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조정은 일본군의 파병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시하기에는 조선에 걸린 제국의 이해가 너무 크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뜻은 분명히 전했습니다. 조선의 변란이 심각하므로 본 공사관과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은 불가피하다고 말입니다. 일본의 출병은 왜 불가피했던가? 일본은 청군이 조선 땅에 진주하여 청이 조선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내각회의는 조선 조정이 청국의 병력을 요청한 그 시점인 6월 2일에 이미 출병을 결정했고, 그 결정은 장차 청일 간의 충돌까지 계산해 넣은 정략적인 것이었다. 민치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일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십몇 년 전부터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부터 계속해서 조선을 그 일본의 세력권 하에 놓으려고 애를 써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청나라의 벽에 부딪혀서 그 좌절돼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대대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게 됩니다. 그 군비 증강의 주적은 청나라였었습니다. 청나라와 일전을 겨루지 않고서는 조선을 자기의 영향력 하에 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랬었죠. 1894년 수준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일본의 군사력의 수준은 거의 청나라와 대등한 입장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호시탐탐 농민군들의 그 동태, 청나라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파병을 하는 순간 일본도 동시에 인천, 서울 관문이 인천에 군대를 이제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전쟁 그 기후라고 할 수 있는 대본영을 히로시마에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전쟁 추진을 해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를 끌면 끌수록
우리 땅을 짓밟고자 하는 외적들에게 이용될 뿐입니다. 나라를 구하자고 일어난 우리가 어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화단이 되리까? 옳은 말씀이시오. 그러하면 초토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게요. 해산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까? 그럴 수야 없지요. 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어쩌면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신리를 얻을 수도 있을 듯하오. 6월 10일 마침내 농민군은 스스로 전주성을 비우고 물러나왔다. 형식상으로는 귀하였으나 실질상으로 그것은 새로운 국면의 전환일 뿐이었다. 농민군은 이것을 그들이 홍계원에게 보낸 27개조 폐정계약안을 실현할 직접적인 계기로 삼았으니 그 내용은 수탈의 수단이 되어온 각종 세제를 혁파하고 탐관 오리를 축출하며 관리들의 월권 행위를 금함으로써 민생에 해를 끼쳐온 오랜 폐단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세 등등한 것이 패잔병이 아니라 흡사 승정군이군요. 거기야 호랑이 새끼를 놓아보낸 것은 아닐런지요. 무슨 잔말이 맞느냐? 전주성을 회복했다고 안양에 당장 전번에 올려라. 정부 입장에서는 농민군의 진군을 이 정도 선에서 차단시켜야 할 절박한 요구가 있고, 더구나 일본군의 진출은 민시정권으로서는 대단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구나 농민군의 입장에서는 당시가 농번기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전주성에 입성을 해서 관군과 세 차례 싸움을 했지만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더구나 전봉준의 부상, 또 식량, 무기 이런 장기전이 될 경우에 걱정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화의의 조건이 돼서 결국 정부가 농민군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기로 하고 이곳에서 농민군은 철수를 했습니다. 대감마님, 계동 부당 선생께서 오셨습니다요. 어서 드시라 해라. 구당 6일쯤 조선 최초의 해외 유학생. 일본과 미국에서 수학하여 폭넓은 해외 견문을 가졌던 그는 그 시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신진 개화파의 핵심이었다. 대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지금 이 나라 안에 근심하지 않는 자가 큰 누구겠소. 그 전주의 난당들이 천만다행 흩어졌기로 저들도 철수할 줄만 알았는데 참, 왜인거려? 일본군은 쉬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조선의 내정 계획이 되지 않는 한 별나는 언제고 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저들 주장 아닙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아니지요. 다 구실이지요, 구실. 아니 아무리 그러하기로 남의 나라 내정을 어찌 자기네가 개혁을 하려고 든단 말이오. 이부르는 권유라고 하지만 한양에서 인천까지 군사를 7천여 명씩이나 깔아놓고 시위를 하고 있으니 이게 강박이 아니고 뭐겠어? 일본이 그러하니 천국인들 물러가겠어? 조정에서는 천국의 눈치 보랴 일본 눈치 보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 하나 대감, 개혁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나라의 개화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이 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겐 두 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폐정이 개혁되어야만 원한에 찬 민심도 어루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농민군은 조정에서 폐정을 개혁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농민군 지도부는 각각의 직속 부대를 이끌고 호남 일대를 순행하고 있었으니 그들 스스로 집강소란 이름의 개혁 담당 기구를 각 군현에 설치해 나가던 중이었다. 이제 여기 집강소가 있으니 올해서 일어난 모든 잘잘못을 여기서 의논하여 처결하리다. 예. 열감 김창군은 들어라.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과연 먹고 산다 할 것인가? 자긴들이 밀린 도전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다. 하고 앞으로도 도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여기 직강소에서 따로 정할 것이니라. 이거 고맙고 아니라. 이런 고장한 놈들! 니놈들이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무릎을 꿇지 못할까? 봐라, 이 양반놈이 너희들과 어디 한 곳이라도 다른 곳이 있느냐? 사람이었지 사람의 주인이겠느냐? 내 너희들을 풀어주겠노라. 노비 문서를 가져와라. 집강소란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중앙 통치 권력을 부정하고 백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각 고을의 행정을 직접 장악, 실제적인 통치 행위를 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농민들이 제시한 새 세상의 모형이기도 했다. 전북 임실군 김정감 노인이 보존해오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억도 그 흔적의 하나일 것이다. 임실 집강소의 최고 책임자였던 집강 김영원이 그의 할아버지였다. 김영원은 학문 깊은 선비였으나 집강소 활동에 참여해서 백성들이 바라던 새 세상의 꿈을 현실 정치로 펼쳐보이려 했다. 그것은 당대 조선사회의 봉건 질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정치였습니다. 다른 군은 하열런지 간에 어떻게 됐는지 임실군 그 얘기를 들으면 군수는 집강에 그 집강들이 말하자면 지배하는 대로 행했는 것 같아요. 지방 행평에 따라서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데 불공평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어떠한 규율을 하나를 세워가지고 꼭 해야 할 것만이 하는 것이 옳다고 여러 가지 그 잡부금 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철폐하고 그랬다고. 인상무인이요 인하무인이다. 사람 외에도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그러면 우아래가 없으면 평등한 것을. 그러니까 종무 문서도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태워서 없애버리고 양반 계급도 말하자면 그 전부 없애버리고 똑같은 말하자면 직장에 따라서 위치는 상한은 있을지언정 계급이라는 것은 먼저면 그 구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12계명을 내세우고 말하자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강소 통치 시절에 실시했던 폐정개혁안 12개조. 여기서 보이는 것은 형식화된 유교윤리와 신분질서의 벽을 깨부수는 근대화의 기운이었다. 노비문서를 태워버릴 것, 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청춘 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관리 채용에 문벌을 가리지 말 것,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짓게 할 것.
장군님, 그 제사에 쓰려고 빚어놓은 가양도 없습니다. 그 장군님께 한 잔 올리려고 이고 왔습니다. 아니 이 지주를 내놓으시면 어찌하시려고? 그 조상님께서도 오히려 기뻐하실 겁니다. 이 늙은이 60평생에 이런 세상 보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자, 한 잔 아니 들고 어찌 먹이리요? 장군님,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고맙소. 그 다른 고을에도 빠짐없이 집강소를 설치하여 우리같이 힘없는 백성들 어디 한번 사는 것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아, 탐가로리 토생 양반 찍소리나 하겠는가? 청춘가부 제가 아니 호래비도 좋아한다. 아, 호래비만 좋냐? 노총각도 좋지. 저들 난당의 눈에는 양반 사는 놈의 구별도 없고 종과 주인의 구별도 없고 빈부귀천의 구별도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저 조아라 손뼉을 치지만 향촌의 양반 도들은 가히 말세라고 하옵니다. 내 이미 4번씩이나 효요면을 보내 군사를 해산하고 무기를 반납하라 일렀건만 언제까지 저들을 달래고만 계실 것이옵니까? 하면 어찌하겠나. 밖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아직도 변란은 그치지 않았노라고 청군과 일본군에게 알려야 하겠나. 조정에서 진실로 폐정의 개혁을 시행한다면 저들도 어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조정의 끊임없는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군은 한양과 인천에, 청군은 아산에 집결 대치하고 있었다. 조선은 청일 양군의 철군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핑계로 절대 철군 불가의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일본은 그들이 내놓은 내정 개혁안에 실시 시기까지 정하여 조선 조정의 회답을 강요하고 있었다. 개혁안의 명분은 조선 정부의 제도를 근대화하여 누적된 정사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었으나 그들의 속셈은 실은 다른 데 있었다. 당시에 일본이 내정 개혁안을 제기한 것은 무슨 조선의 진짜 진실된 의미에서 내정 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도 청국과의 전쟁을 위한 하나의 빌미를 만든다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선 정부나 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철수 요구에 대한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속셈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그 구미 측에서는 조선의 어떤 개혁을 희망하고 있죠. 개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 자신들이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속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정 개혁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은 일본의 진출을 위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측에서는 내정 개혁을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 정부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 야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 개혁을 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인 줄 아옵니다.
나라 안의 사정도 급하려니와 천하 각국의 대세를 보더라도 이제는 개혁의 방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아옵니다. 그러하다면 일본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들이자는 것인가? 우리가 일본의 의향을 따른다면은 청에서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나중에 청에서 대군을 보내 우리의 죄를 물으면 그를 어찌 감당하오리까? 조선의 이웃에는 청뿐 아니고 노서와나 일본도 있고 그 밖에 각국의 공사들이 주재하고 있는지라 이들 외국 세력만 잘 이용을 한다면 청국이 비록 개국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더라도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후일 일본이 이 나라의 개혁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 무엇을 요구할지 어찌 알겠사오며 나라의 채통은 또 어찌 되겠사옵니까? 그러면은 어찌해야 좋단 말인고? 일본의 요구를 물리치고 조정에서 먼저 서둘러 개혁 사업에 착수하오면 저들도 더 이상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없을까 하옵니다. 조정에서도 개혁 불가피론이 대세를 타기 시작했다. 해서 7월 13일 조선의 자주개혁을 추진할 기구로서 교정청이 탄생한다. 교정청은 일본의 내정 간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폐정개혁안을 제정했으니 그것은 이미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으로 제시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수 없었으니 뭐야?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우리 개혁안에 대한 회답이란 말인가? 네. 조선은 독자적으로 폐정 개혁을 추진한다 하고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기가 막히군. 개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군대나 철수하라. 영악한 놈들. 일본이 개입할 수 없다면 조선의 내정 계획이 무슨 소용일까? 저들이 아직도 청의 위세를 믿고 하는 짓은 아닐까요?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는 제국이 이 땅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스기무란, 조선 내의 일본 당들과 계속 접촉하여 그들을 잘 포섭하라. 알겠습니다. 당시의 정세를 개혁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 오도리의 보고문은 그들의 이름을 김가진, 조희연, 권형진, 유길준, 김하구, 안경수, 홍종우 등이라고 적고 있다. 곧 신진 개화파들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대로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다. 스기무라 서기관은 6월에 이미 일본의 대조선 정책으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정변안을 내놓고 있었다. 조선 내부의 변란을 일으켜 민시당의 반대파나 중립인사로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그것이 결국 일본의 이익과 일치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청과의 무역 장정을 폐기하라. 조선 땅에 주둔한 청군을 축출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자주 독립국임을 보이라. 잇따른 일본의 이런 요구는 그들의 야심을 실현하는 한 과정일 뿐이었다. 우리는 일본의 협사들로서 장군의 영용한 기상을 흠모여던 터입니다. 헌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여기서 멈춰 계십니까? 장군의 크신 뜻을 언제 펴려고 하십니까? 일본과 손을 잡으심이 옳을 것입니다. 장군의 군사가 비록 용맹하다 하나 조정의 민시 일파뒤에는 청국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일본군과 힘을 합쳐 저 무도한 청군부터 몰아내도록 합시다. 이것은 대청의 뜻일 뿐 아니라 귀국 국태공 합파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 강교한 일본이 지금 조선을 강박함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지 않소이까? 장군께서는 일찍부터 척의향을 부시던 분이시오. 우리 청국과 협력하여 남쪽에 있는 장군의 군사와 북쪽에 있는 청국 군사를 하여 남북으로 협격게 한다면 능히 저 일본군의 무리를 무찔 수 있을 것이외다. 그대들은 헛수고를 하시었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을 뿐 천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느 외국 세력과도 손잡을 생각이 없소이다. 장군, 사세를 잘 살펴 판단하십시오. 불언건 조선에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신단 말이오. 제군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더라. 조선은 결코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제 나라 안에 동학당도 진압을 못하는 조정이 어찌 청군을 축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리는 바다. 이제는 청군과의 충돌을 저할 필요가 없다. 실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때다. 오카모토군은 최종적으로 국태공을 접촉하라. 오시마 여단장은 언제라도 부대가 출동할 수 있게끔 대기시켜주도록. 일본과 청은 농민군을 부추겨 다시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 했으니 이 무렵 일본의 외무 대신 무천은 오도리 공사에게 일청의 충돌을 재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선 급선무란 훈령까지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은 그들이 조선에 요구한 내정개혁안의 실시 기한이 지났다는 핑계로 마침내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도리 공사를 대신해서 제가 국회에 약조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거사는 진실로 의로운 뜻으로 일으킨 것인 바 일이 이루어진 후에 또 한 뼘이라도 조선국의 땅을 뺏지 않겠노라 명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직접 써올린 겁니다. 귀국 황제를 대신하여 그대가 서명하라. 예. 자, 이제는 믿으시겠습니까? 한 뼘의 땅도 취하지 않으렸다. 물론입니다. 하파, 왜 이리 망설이시니까? 다시 한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그것은 이미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곧 날이 밝아올 겁니다. 어서 입골차비를 차리소서. 외와 서양의 오랑캐들을 내 평생 용납하지 아니했거늘 하늘은 어찌해서 내가 기다리는 기회는 아니 주시고 기다리지 않은 기회를 내게 주신단 말이고
문안드리옵니다. 실로 10년 만이 하옵니다. 국태공 합파가 아니면 오늘의 난국을 주재할 사람이 없을 것이오. 알았소. 기묘한 정문은 모두 국태공께 먼저 품하도록 하겠소. 육군과 해군에 관한 일체 사무도 국태공께서 맡아주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제부터 조선이 개화하면 일본과 조선의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질 것이옵니다.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전하께서는 교지를 내리시와 대신들을 불러들이소서. 조선 군대의 무장을 해제한 일본군은 7월 24일 사대문을 장악한 가운데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토록 했다. 민영준, 민형식, 민응식 등 민씨 척족들은 축출되고 신진 개화파들이 대거 입조했다. (7월 25일) 오전 7시경 일본 해군은 조선의 풍도 앞바다에서 예고도 없이 청해 군함을 격파했다. 청일전쟁은 마침내 그렇게 시작됐다. (7월 27일) 일본은 조선 조정에 내정 개혁을 추진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니 곧 군국기무처였다. 영의정 겸 기무처 총재로 발탁된 김홍집에 휘하에 안경수, 김가진, 조희연, 김하구, 권형진, 육일중 등이 실제로 이 기구를 움직여갔다. 7월 28일 1차 개혁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군국기무처는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208건에 달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되니 9일 갑오개혁이라 불리게 될 근대적 개혁 사업의 시작이었다. 형식상으로 그것은 일찍이 조선 역사에 없던 대개혁이었던 것이다. 우선 1차로 구법을 혁파할 건목들은 정리가 된 듯하오. 혹여 첨삭할 사항이 없는지 돌려들 보시죠. 각국의 정권 대신을 특파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을 보고한다. 문벌과 양반 상민의 격식을 없앤다. 이안이 좋소이까. 이제야말로 정령 조선이 개화지국으로 나가게 되나 봅니다. 마땅히 그리 돼야 되겠죠. 뭐 소견들이 없으시다면은 변법의 의안을 이대로 전하께 품신을 해서 재가를 받도록 하겠소이다.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하지요. 수고들 하셨소이다. 갑오 개혁을 주도한 이른바 갑오 개화파들. 그들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정치기구와 제도를 개혁하고 봉건적 사회제도를 뜯어고치며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당대 현실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은 실상 농민군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엔 한계가 있었다. 당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근대 개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힘은 그건 일본군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그런 것은 우선 국민들로부터 그들의 노력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자신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낭만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면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신이 이러한 그 사회 신분제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신분제의 근본적인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분제 구조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노비의 뭐 매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양반, 평민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분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저 외적들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내고 말았어. 우리도 대비를 해야만 할 것이오. 각지의 직강순을 중심으로 내부의 기강부터 새로 다집시다. 듣자 하니 북쪽 지방은 청일 간의 전쟁터로 화했다 하오. 개와 고양이와 싸우는 사이에 우리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소. 지금 우리가 모였으니 군사들을 흩지 말고 이대로 한양길로 올라가면 어떠하겠소?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인심을 얻으라 했는데 명문사족이나 양반 토 유생들은 아직도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항이 크면 군사들의 목숨을 버릴 뿐 일이 그리 수위성사될 리 없습니다. 허나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해도 청일 간 전쟁에서 이긴 쪽은 누가 되든 반드시 우리에게 군사를 돌릴게요. 저들은 조선군보다 훨씬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에겐 좀 더 철저한 기병의 준비가 필요하오. 각 고을에 흩어져 추이를 보되 조용히 무기를 모으고 군수미를 비축하며 오를 듯하오. 장군님, 전라 가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감사의 친서를 갖고 왔다 합니다. 함께 국난을 짊어지자는 사토의 친서를 받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장군. 어서 오시오. 전라감사 김학진.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직후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 그는 병접한서로 발탁됐다. 그러나 그는 당시 정세를 조선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 유임을 원하며 한양길에 오르기를 한사코 마다하고 있었으니 통탄할 일이요. 나라를 보존하고 난 위에 개화가 있는 것이지. 나라와 주상을 엿보이고 개화를 한들 무엇하겠소? 일본의 저 간당들이 조선을 위해 개화를 시키고자 하겠소이까? 필경은 이 나라를 통째 삼키고 말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 몇 밤을 거쳐 생각해 보았으나 이 나라 땅에서 몸을 받고 이 나라 조정에서 녹을 먹은 자로서 일본의 간계에 부한 내동할 수는 없음이외다. 장군, 외적 앞에서 장군과 내가 어찌 적이 되겠소이까? 우리가 뜻을 합쳐 전주부라도 지켜내는 것이 어떠하겠소? 서독께서의 의심이 이렇게 깊고 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전망이 백척간도에 달해 있음에 이 몸이 어찌 그 뜻을 저버리이까? 이로써 농민군 대장과 전라감사의 협력 관계가 시작됐다. 지방 행정은 전봉준에게 모두 맡기고 김학진은 오로지
문서 결제만을 할 따름이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도인감사라 불렀다 한다. 전봉준이 실질적으로 호남 일대의 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이때부터 직강소 통치가 공식화됐다.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최경선 등이 활동하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직강소의 활동은 날로 확산됐고 그것은 호남 일대를 넘어 충청도, 경상도 등 각지로 파급되어 나갔다. 그 시기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 의지는 더욱 가시화되어 가고 있었다. 8월 20일 일본은 조일 잠정합동조간을 체결, 조선의 경인 경부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고 쌀을 실어낼 무역항을 전라도에 열게 했다. (8월 26일에는) 조일 맹약을 체결, 조선이 일본으로 하여금 청을 치도록 위탁했다는 명분을 마련하고 청과의 전쟁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조선이 제공토록 강요했다. 곧 조선을 청일전쟁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자 했으니 이를 근거로 무수한 인마와 식량, 군수시설을 징발해갔다.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 조선을 명의상 독립국으로 공인한다는 것은 일본이 나서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권리 침해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독립이란 이름을 빌린 보호국화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일본과 한양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집강소 조직이 공고해지면서 집강소의 행정은 전쟁 준비에 맞춰졌다. 무기와 말을 모으고 군수미와 군수전을 조달했으며 군사들을 조련했다. 우리가 이 칼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오? 이 칼은 오직 대의를 위해서 쓸 뿐인즉 조선을 침범하고 있는 저 강간 외적들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것이오? 왜 이 충멸 권기진멸! 왜 이 충멸 권기진멸! 전기 신명께 맹세컨대 이 칼로서 이 목숨으로서 반드시 나라를 지키리라. 먼저 외적을 무찌르고 외적과 결탁한 간당들을 뿌리 뽑을 것이오.